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5단원 복습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잠시 이제 16단원을 또 새롭게 공부를 하기 전에 최근에 뭐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한번 몇 가지 경제 기사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에 제가 공지를 드렸는데 이제 15주차 그 날까지 어, 그 과제를 이제 하시면 된다라고 공지를 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슈 중에 어떠한 것을 고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대신에 정답이 없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혹은 배우지 않았더라도 어떤 경제 개념, 뭐 지식 그런 거에 기반을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 경제 이슈들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사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죠. 이제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그렇게 너무 좀 부동산에 대한 여론은 지금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어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 통화 정책을 굉장히 완화적으로 풀었기 시장에 굉장히 많은 통화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저금리로 빌린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밖에 갈 데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중에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재택근무 때문에, 이제 뭐 교외 지역에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뭐 단독주택, 뭐 그런 유형의 주택이 또 많이 수요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게 되면서 집값이 또 두 번째 요인으로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뭐 15년 만에 최고 상승치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 집값을 이거를 어느 인덱스 그러니까 수치화 뭐 코스피 뭐 S&P 500처럼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거예요. 지수로.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케이스 실러 전국 주택 가격 지수라는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을 보여주는 지수가 지난 1월 기준 연간 상승률이 10%가 넘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버블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집값이 상승하는 거에 또 집값을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이제 이 MBS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연준이,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이 이제 MBS를 사들인 규모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시장에 MBS가 많이 수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 상업은행들이 그냥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그냥 막 해주는 거야. 어차피 이거 MBS 내가 해가지고 또 풀링 해가지고 팔면 또 누가 사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도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또 주택 구입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을 또 상승시키게 되고 이제 그런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구나.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고, 뭐 유럽,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나오는 기사는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계속 매도를 했다라고 해요. 이제 그것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그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학기 초반에 공부를 했어요. 어떤 내가 100만 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몰빵을 하기보다는 경제나 금융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100만 원 중에 얼마는 주식을 하고, 얼마는 뭐 채권에 투자하고, 뭐 얼마는 뭐 현금을 갖고 있고, 뭐 얼마는 화생 상품을 하든지, 그리고 또 뭐 얼마는 부동산에 넣고, 이렇게 분산을 하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asset allocation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security selec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주식에 얼마만큼 해야지, 채권에 얼마만큼 넣어야지, 뭐 부동산 아니면 대체 투자를 얼마만큼 해야지라고 하는 에셋 엘로케이션 그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식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한도를 넘은 거야. 주식 가격이 그냥 갖고 있던 게 너무 오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그러면 내 목표로 했던 에셋 엘로케이션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최근에 계속 주식을 많이 팔아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시장의 주식이 물량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야 이거 니네 국민연금이 주식 팔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삼성전자 이런 주식 같은 거 가격 떨어진 거 아니냐?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단락을 보면 국민연금에는 기금운용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요. 특이하게도 이제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이제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이제 그 아무래도 보건복지부가 뭐 경제나 금융에 대한 전문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또 별도로 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이제 여러 경제 뭐 그런 전문가들이 자문 뭐 그런 거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 위원회에서 이제 국민연금 목표 비중 유지 규칙이라는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를 리밸런싱 한다라고도 하는 거고,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내 주식 비중을 19%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연금이 팔아치운 주식이 15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근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고 있는 거는 그냥 국내 주식 갖고 있던 게 너무 올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목표치를 넘어버렸네? 그래서 이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뭐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뜨려야 되다 보니까 주식을 팔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조금 아까 지금 뭐 목표 비중 유지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전략적 자산 배분 SAA 뭐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는 이게 허용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국내 주식 비중에 초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로 좀 이렇게 넓게 하면 이게 지금 국내 주식 계속 팔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팔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던 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허용을 해주는 방안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더 이상 주식을 막 시장에 매도하는 거는 없어질 테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뭐 여기 지금 기존에는 2%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이제 그래서 뭐 요런 기준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점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를 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고 있는 연금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또 투자 전략에 맞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국내 주식 비중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제 금융의 투자 상식이라 그런 말이 그런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내 주식에 너무 비중이 높아져 버리면 만약에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아 버리면 이제 국민들이 낸 그 국민연금이 떨어지게 되는, 깎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이게 국민연금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뭐 48거래일째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 48일째 지금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거는 지금 엄청난 물량을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 거다. 너무 팔고 있다라는 거에 자기도 지적을 한다. 그런데 이거는 투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안정적인 투자,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다.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모인 돈이 830조예요. 이게 전 세계 여러 기금 중에 2등인가 3등인가로 큰 규모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분산 투자를 하려면 여러 시장의 주식, 여러 시장의 채권, 뭐 여러 나라의 상품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마치 어떤 그 개인들 주가 떨어지는 거를 안 떨어지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가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주식 못 팔게 하는 게 맞냐 하는 것도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근거를 찾기가 국민연금 때문에 과연 국민연금 때문에 라고 하는 의문이 또 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분이 말씀하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어지는 기사 부분은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처음 배우면서 투자 등급 채권이 있고 이제 그 밑에는 투기 등급 채권이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러면서 투기 등급 채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르는 말들이 있었다. 근데 걔네를 뭐 speculative grade bond라고 부르기도 하고 junk bond라고 부르기도 하고 high yield bond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제 거기서 high yield bond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 같은 만큼의 돈을 신용이 좋은 사람보다 빌려가려면 더 많은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될 거니까 하이 일드가 발생을 할 것이다. 이자를 많이 내는 채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걔네들이 다 같은 말인데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그런 그 정크본드가 무려 152조 원이나 발행이 됐대요. 그 중에는 이제 최하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플 C 등급 채권도 15%나 된다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시중에 지금 돈이 했지만 일부 기업들 중에는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 거야.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없는 거야. 지금 뭐 당장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당장 뭐 회사 경영하는데 쓸 돈이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내 회사가 지금 막 신용 등급이 뭐 트리플 C D가 나와도 높은 이자를 감당을 하고라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에 이 반증이 되는 게 이렇게 정크본드가 너무 발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그만큼 경제 상황,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트리플 C 등급의 채권 이렇게 위험한 채권이 발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또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용등급이 안 좋은 기업은 신용등급이 막 트리플 A, 뭐 더블 A 이런 등급의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디폴트 날 확률이 높습니다. 즉 그러면 그 채권에 투자한 이 정크본드에 투자한 채권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나중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사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요 직전 동영상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자율에 대해 공부를 한다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가 정상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이제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이자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이자를 낮게 유지를 하는 경향이 있고 경기가 좋아질 때에는 이자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역으로는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주식 사놨던 거 대신에 그걸로 돈을 빼가지고 충분히 많이 이자 받을 수 있는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미국에서 금리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걱정이 지금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에서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 지금 말을 하기를 이제 1.5%포인트가 넘어서는 거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와 있는 기사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여기 지금 한자로 써 있는 한은이를 이제 보통 여기 뭐 뉴스나 경제 기사에서 이렇게 한자로 한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국고채 5에서 한 7조 정도를 매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쉽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냐면, 자, 한국은행에서 시장에 있는 채권을, 뭐 국고채든 어쨌든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살 거잖아. 그러면 시장에 돈을 주고 채권을 사오겠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그만큼 풀리는 거지. 그러면 올라가려던 금리가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조금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은행이 나서서 국고채를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입, 그 대가 대신에 이제 매입하면서 현금이 시장에 풀리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지금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제 조금 경제에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다룬 몇 가지 경제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